혹시 피렌체 스카이라인 보신 적 있으세요? 수많은 붉은 지붕들 사이로 정말 압도적인 존재감을 뿜어내는 단 하나의 거대한 구조물이 있죠. 네, 바로 피렌체 대성당 두오모의 돔입니다. 이 아름다운 돔, 이게 그냥 예쁜 건물이 아니에요. 한 도시의 자존심이자 공학의 기적, 그리고 한 천재의 집념이 만들어낸 뭐랄까, 불멸의 걸작인 거죠. 근데 진짜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이 어마어마한 문제를 푼 사람이 건축가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당대 최고의 전문가들도 다 포기했던 이 과제를 대체 어떻게 전혀 예상치 못한 인물이 해결할 수 있었을까요? 자, 그럼 먼저 당시 피렌체가 대체 어떤 문제에 부딪혔던 건지 그 거대한 숙제부터 한번 들여다보죠. 그러니까 1418년이면 피렌체 대성당 지붕에 수십 년 동안 구멍이 뚫린 채로 방치돼 있던 거예요. 그래서 공모전을 열었는데 유럽에서 네로라 하는 건축가 22명이 전부 이건 못한다고 포기해버린 거죠. 문제의 핵심은 바로 이 숫자 45.5m였습니다. 아니 대체 얼마나 넓길래 슈프시죠? 이게 고대 로마의 그 유명한 판테온보다도 더 넓은 공간이었어요. 문제가 뭐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일단 무게, 수만 톤에 달하는 돔의 무게를 어떻게 버티게 하냐 이거죠. 게다가 기초는 또 동그랗지가 않고 팔각형이라 불안정했어요. 근데 제일 큰 문제는 내부에서 받쳐줄 지지대, 즉 비계를 세울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너무 높고 넓어서 당시 기술로는 어림도 없었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정말 아무도 예상 못한 한 남자가 역사의 무대 위로 딱 등장합니다. 이 사람 이름이 필리포 브루넬레스키인데요. 원래 직업이 뭐였냐면 금세공사였어요. 아주 정밀한 손기술이 필요한 일이죠. 근데 이 사람이 좀 특이했던 게 고대 로마 유적에 완전히 꽂혀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잊혀졌던 옛 건축 기술의 비밀을 파고들고 있었죠. 그리고 마침내 1420년 모두가 설마 했는데 바로 그의 설계안이 뽑힙니다. 이건 뭐 피렌체가 도시의 운명을 건축가도 아닌 금세공사한테 맡겨버린 엄청난 도박이었던 거죠. 자, 그럼 대체 브루넬레스키는 어떻게 이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었을까요? 그의 천재적인 아이디어, 그 세 가지 비결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 번째 비결은 바로 이중 껍질 구조입니다. 아주 간단해요. 돔을 하나가 아니라 두 겹으로 만든 거예요. 안쪽 돔, 바깥쪽 돔, 그리고 그 사이는 비워두는 거죠. 이렇게 하니까 무게는 확 줄어드는데 구조는 오히려 훨씬 더 튼튼해지는 마법 같은 효과가 나타난 겁니다. 두 번째는 이 헤링본 방식, 우리말로 하면 생선뼈 패턴인데요. 벽돌을 이렇게 지그재그 모양으로 쌓아 올린 거예요. 이게 왜 대단하냐면 벽돌들이 서로 꽉 맞물리면서 돔의 무게를 골고루 쫙 분산시켜줘요. 덕분에 내부 지지대가 없어도 돔이 스스로를 지탱하면서 하늘로 솟아오를 수 있었던 거죠. 진짜 기가 막힌 아이디어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브루넬레스키는 그냥 건축가만 한 게 아니에요. 발명가이기도 했어요. 이 어마어마한 공사를 하려면 자재를 위로 올려야 하잖아요. 그래서 소의 힘으로 작동하는 기어가 달린 특수 기중기를 직접 발명해버립니다. 이 기계 덕분에 무겁고 큰 자재들도 아주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꼭대기까지 옮길 수 있었던 거죠. 와, 정말 대단하죠? 근데 브루넬레스키의 천재성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는 돔을 짓는 것 말고도 미술의 역사를 완전히 뒤바꿔버린 또 하나의 혁명을 일으켰거든요. 자, 이 두 그림의 차이가 혹시 보이시나요? 왼쪽처럼 브루넬레스키 이전의 미술은 좀 평면적이었어요. 깊이감이 없죠. 그런데 그가 바로 이 선형 원근법이라는 걸 체계화합니다. 수학적 원리를 이용해서 2차원 평면에다가 진짜 같은 3차원의 공간감을 만들어낸 거예요. 근데 이게 그냥 그림 잘 그리는 기술, 그 이상이었어요. 이게 진짜 핵심인데 원근법은 브루넬레스키에게 있어서 머릿속에 있는 그 복잡한 돔의 구조를 종이 위에 정확하게 그려낼 수 있는 도구였던 거예요. 이걸로 시뮬레이션도 해보고 다른 사람들한테 내 계획이 이렇게 실현 가능하다고 설득도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벽돌 한 장 쌓기 전에 이미 머릿속과 종이 위에서 돔을 완성했던 셈입니다. 결국 브루넬레스키의 업적은 단순히 피렌체의 풍경을 바꾼 걸 넘어서 세상이 건축가라는 존재를 바라보는 시선 자체를 완전히 바꿔놨습니다.
르네상스의 또 다른 거장, 미켈란젤로가 남긴 이 말보다 더 멋진 찬사가 있을까요? 로마에 있는 성 베드로 대성당 돔을 설계하면서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해요. 나는 저 돔에 자매를 지으러 간다. 더 크게 만들 순 있어도 더 아름답게는 못 만들 것이다. 브루넬레스키의 돔을 그만큼 위대한 기준으로 생각했던 거죠. 그리고 그의 영향력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피렌체의 돔은요, 보시는 것처럼 이후 수백 년 동안 지어진 수많은 위대한 건축물들의 원형이자 뭐랄까 하나의 청사진이 된 겁니다. 어쩌면 이게 그의 가장 중요한 유산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는 건축가라는 직업을 그냥 손재주 좋은 기술자에서 예술과 과학을 넘나드는 창조적인 천재의 반열에 올려놓았어요. 우리가 흔히 쓰는 천재, 이탈리아어로 제니오라는 개념으로 예술가를 보기 시작한 것도 바로 이 시점부터라고 할 수 있죠. 결론적으로 브루넬레스키는 그냥 돔 하나를 지은 게 아니었어요. 그는 아무도 풀지 못하던 문제를 정의하고 기술을 혁신하고 세상을 보는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면서 르네상스라는 시대의 문을 활짝 열었죠. 그리고 그게 바로 우리가 사는 근대 세계의 초석이 된 거고요. 그의 돔이 지금 이 순간까지도 우리에게 깊은 감동과 영감을 주는 이유, 어쩌면 그 안에는 불가능에 맞섰던 한 인간의 위대한 정신이 고스란히 담겨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